안녕하십니까. 오메전라도 김규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수민지입니다. 먼저 코로나19 현황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IM 성교회 관련 확진자가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어제도 전국적으로 500명에 가까운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네. 우리 지역도 44명, 어제 4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요. 대규모 감염이 이뤄진 광주 TCS 국제학교에 이어서 광주 안디옥 교회에서도 집단 감염이 이뤄졌습니다. 네, 그 말씀드린 안디옥 교회에서 지금 확진자가 27명이 지금 나와 있는데 이 교회에 또 300여 명의 신도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확진자가 더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특히나 이 안디옥 교회 부목사의 자녀가 광주 TCS 국제학교에 다녀서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의 이 집단 감염이 이와 또 관련이 있지 않나 또 추적 중에 있습니다. 네, 현재 이렇게 광주 TCS 국제학교와 관련해서 확진자가 아직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이 종교시설에서 감염자들이 이제 발생하다 보니까 많은 시민들이 불안감이 많이 커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뭐 울분을 못 참는 또 소상공인들 중에 또 몇 분은 이제 항의 방문을 하기도 하고 네. 막 계란을 투척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또 뉴스를 통해서 저희가 봤습니다만은 그 마음이 좀 어느 한편으로 또 이해가 좀 갑니다. 네. 예, 왜냐하면 그동안에 정말 우리 모두가 열심히 좀 방역 수칙을 지켜왔는데 좀 허탈감이 너무 심하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이게 종교시설 다른 곳으로 또 불똥이 튀고 있다 그래요. 네. 예,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있는 종교시설도 있는데 그곳으로 또 불똥이 튀고 있다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이 상황에서는 비인가 교육시설이라든가 또 종교시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요. 이 감염고리가 혹시나 다른 곳으로 또 퍼져 있는지 면밀히 좀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이렇게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원래는 이제 내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정할 계획이었는데 다시 주말까지 지켜보기로 네. 했다고 합니다.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네. 예, 정말 힘드실 것 같고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만은 조금만 더 그래도 우리가 또 이겨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또 어딘가에서는 또 열심히 또 방역 수칙 지키면서 코로나19를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네. 분들이 있는데 그곳 중에 한 곳에 또 나가 있습니다. 저희가 박지선 리포터 불러보도록 하죠. 박지선 리포터 나와주세요. 정상 체온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선입니다. 저는 지금 첨단에 위치한 한 기업체에 나와 있는데요. 자,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우리 생각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만 해도 여럿 나왔기 때문에 거리두기를 지키셨던 많은 분들 굉장히 답답하고 허탈한 마음 들고 계시죠. 자, 이렇게 코로나19가 발발하는 위기 속에 아주 멋진 아이디어로 우리 주변을 지키고 코로나19 바이러스 속에서 많은 분들을 지키고자 하는 또 아이디어 상품들이 나오고 있다고 해요. 지금 이곳에도 그 아이디어 상품을 만나볼 수 있다고 하는데 대표님 만나서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디 계시지? 혹시 대표님 어디 계실까요? 손으로 말씀해 주시네. 여기 대표씨. 컴을 두고 못 찾았어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제가 이게 좀 이야기를 듣고 찾아왔는데 이곳에 오면 코로나19 바이러스 속에 또 많은 분들을 지킬 수 있는 아이디어 제품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자, 먼저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는 의료 분야에서 오랫동안 종사했던 전문 임직원들의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설립이 되었고요. 공기 중 바이러스를 제거하고 깨끗한 환경을 위해 바이러스에 대하여 연구하고 편한 의료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대표 이덕상입니다. 바이러스에서 지킬 수 있는 편안한 의료 제품, 그게 있다는 거잖아요. 대체 어디 있는 거예요? 근데 안 보여요. 네, 제가 지금 착용하고 있는 목걸이입니다. 이 목걸이요? 네. 아니, 겉보기에는 그냥 우리 가수들 응원할 때 쓰는 야광봉 같기도 하고, 아이들 비눗방울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대체 뭐예요? 네, 이거는 공간을 살균할 수 있는 살균 스틱이라고 합니다. 공간을 살균할 수 있는 살균 스틱? 사실, 조금 이렇게 의심이 드는 게, 이렇게 좀 작고, 엄청 이렇게 크지도 않고 무슨 기계처럼 움직이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목걸이 메고만 있다고 그런 효과가 있어요? 조금 네. 더 자세히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자사 제품의 원료인 이산화염소는 식수나 음식의 살균과 소독에 사용되는 친환경 물질입니다. 자체 특허 기술인 이산화염소의 혼중 방식을 통해 인체에 해로운 바이러스 및 박테리아 살균력을 입증하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노출 위험이 높은 곳, 예를 들면 의료진이나 선별진료소, 요양원 등 상담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사용해도 좋고요. 개인 방역이 중요한 요즘 개인적으로 착용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산화염소요? 그러면 지금 이 안에 이산화염소가 들었다는 거죠? 네. 제가 조금 이렇게 화학 물질이 좀 약한데 이산화염소
뭔가 몸에 안 좋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인체에 막 유해하고? 네, 이산화염소는 강력한 살균력을 가지고 있으나 저희의 기술력을 적용하여 사람에게는 안전하고 바이러스를 타파하는 농도로 아주 서서히 방출되기 때문에 안전과 바이러스 살균 모두 챙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러면 여기에서 그 이산화염소가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방출이 되면서 주변을 이렇게 살균시켜준다. 그런 논리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네네네. 야, 그러면 저도 하나 채워주세요. 예. 아니, 굉장히 간단하네요. 작은 스틱 하나가 이제 주변을 이렇게 조금 뭐 살균을 시켜줄 수 있다. 확실히 이 시기에 맞물리는 아이디어 제품이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사용하나요? 네, 이거 지금 하얀색 액체가 담겨있는 스틱이 있습니다. 이게 중간에 실금이가 있는 부분인데 이걸 구부리듯 힙을 가하면 탁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흔들면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나서 색깔이 노란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아. 이거를 끼워서 야광봉. 마치 우리 그 야광봉 생각하면 되네요. 야광봉 뚝 분지르면 색깔 쫙 이렇게 빛이 나면 사용하는 것처럼 지금 이 살균 스틱도 그렇게 딱 뜯어서 똑깍 소리 난 다음에 액체가 이렇게 노랗게 변질이 되면 착용하면 되는 거군요. 예. 이게 그러고 나서 착용하시면 됩니다. 목에 이렇게 착용만 하고 다니면은 그러면 된다는 거죠? 이게 효과가 어느 정도 지속이 되나요? 1개월 정도 사용하면 이 노란색으로 됐던 게 흰색으로 되면 휴지통에 버리시면 되고요. 사람이 착용했을 때 약 3평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야, 아니 근데 대체 이런 거를 만들 생각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네, 이거 개발을 어떻게 하게 되신 거예요? 저희가 그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 사스, 메르스 네. 등 몇 차례 바이러스로부터 위협이 다시 찾아올 것이라는 예상을 하여서 약 10년간의 연구를 하여 살균 스틱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야, 정말 미래를 좀 내다볼 줄 아셨던 분이네요. 예, 뭔가 이번 코로나19 시즌에 개발한 게 아니라 예전 그 바이러스가 또 출몰해서 이 많은 인류를 좀 괴롭혔을 그 당시에 좀 미래를 내다보고 이런 살균 스틱을 좀 개발하셨군요. 예, 사실 이런 게 없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가 그래도 또 이런 위기 속에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아이디어 상품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정말 위기 속에 빛을 발하는 한국인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감이 오시려나요? 코로나19라는 위기 속에서도 이렇게 많은 분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또 의료 제품을 개발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다 그래도 이 위기 속에서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톡톡 튀는 아이디어 제품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자, 코로나19 굉장히 지금 답답한 상황이지만 우리 끝까지 방역수칙 잘 지켜주시고, 보건당국의 믿음 이렇게 놓지 마시고 여러분들 거리두기 철저히 잘 지키셔서 우리 코로나19에서 자유로운 세상 만끽했으면 바랍니다. 지금까지 첨단에서 박지선이었습니다. 깨끗해. 신기하네요. 진짜 신기한 물건이네요. 네. 이게 코로나19가 공기 중으로 이렇게 전파가 되다 보니까 정말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실내 공기 정화를 위해서 뭐 편백, 항균 뭐 이런 살치제 같은 거를 이제 가구에 뿌려주고 그랬거든요. 네. 이 코로나19로부터 조금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이런 번뜩이는 아이디어들이 여러분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샵 1616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늘 이런 아이디어들 또 아니면은 요즘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힘든 마음을 조금 위로해주는 메시지 이런 메시지를 샵 1616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이 해왔던 생활 속의 그런 지혜들 있잖아요. 네. 예, 코로나19를 없애기 위한 여러분의 그런 아이디어들 사진과 함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냥 집에 들어가면 네. 바로 손 씻기. 기본을 잘 지켜야 돼요. 이렇게. 예. 바로 손 씻기. 애들도 들어오면 바로 손 씻기. 예. 그것 외에 또 뭐 이제 집에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소독을 하는지 여러분만의 또 노하우가 있을 것 같고 차량 안에서라든가 또 기타 본인들의 무슨 이렇게 도구들이 있을 텐데 네. 그런 것들은 어떻게 소독하시는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기 속에서 빛을 발하는 업체들이 우리 지역에 많아요. 정말 조금 전에도 좀 깜짝 놀랐는데 지금 소개해드릴 이 업체도 아예 멸균을 하는 업체라고 합니다. 완전히 그냥 바이러스를 없앤다는 얘기일 텐데 어떻게 하는지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제가 듣기로는 이 광주 전남 유일의 멸균 업체라고 이제 들었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설립 당시에 멸균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회사는 국내에 6개 정도 있었고요. 그중에 저희가 7번째로 설립이 되었고 경기도 아래쪽에서는 저희가 처음일 겁니다. 유해 바이러스와 유해 세균을 제거하는 특수 목적 회사이고요. 일반 병해충 방역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활동은 2018년 메르스부터 시작을 하였고요. 고위험 실험실, 국가지정 음악 격리병실 등을 소독을 했고 고위험 시설에서 시행하는
멸균 소독 방법을 구급차에 적용하여 최초로 매뉴얼화시켜서 간염재난 긴급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예, 저런 식으로 이제 멸균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1년 동안 그러면 정말 힘들었을 것 같은데. 뭐 대중교통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기차부터 다 지금 소독을 지금 하셨던 것 같은데 공공기관까지. 1년 너무 바쁘셨지 않으셨어요? 네, 정말 많이 바빴습니다. 2020년 1월 25일 첫 긴급 출동으로 시작이 되었고요. 초기에는 소방서, 보건소, 관공서, 방역대응팀들이 모두 익숙치 않고 많이 서툴렀습니다. 그거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만큼 우리나라가 청정지역이었다는 것이죠. 저희는 행정보다는 현장 방역 매뉴얼, 생화학 테러 대응 장비를 보유한 기업이었고 이런 간염 재난에 긴급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구급 차량을 소독하다 보니 현장 야외에서 수행하고요. 방역복을 입고 추위, 더위 때문에 많이 힘들었었고 그보다 더 힘들었었던 건 24시간 대기 체제로 하다 보니 피로도는 높았고 간염에 대한 두려움도 사실은 많았습니다. 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특수기업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일반적으로 저희가 했던 방역과는 어떤 부분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건가요? 네, 일반 방역 업체들이 일선에서 고생하고 계시는데요. 살균 수준이면 저희는 멸균 수준이고요. 네. 멸균은 그야말로 고가의 장비가 좀 필요한 것이고요. 네. 그 고가의 장비로 멸균을 하고 닦아내는 업무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지금까지 어떤 곳들에서 어떤 방식으로 또 멸균을 해오셨는지도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기본적으로 확진자와 밀접한 시설, 확진자 동선, 확진자 이송 차량 등을 긴급 멸균 소독으로 현장에서 라이브 케어하는 게 저희 주 목적이었고요. 우리가 받는 안전재난 문자에 확진자가 몇 명 이렇게 되면 저희도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네. 확진자가 발생하게 되면 시 방역 당국에서 병원을 선정하게 되고요. 보건소하고 소방서에서 이송을 하게 되고 이송 후에 저희가 멸균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에서는 광주시에 등록된 택시가 약 8,200회 정도가 되는데요. 네. 저희가 횟수로는 약 3만 5천 회 정도 소독을 했고요. 구급차는 멸균 소독 기준 약 1,200회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업이익 사회적 환원 차원에서 특수시설, 해남, 장흥, 목포교도소 시설 업무도 했었고 예방보다는 긴급 현장 소독 업무를 많이 해온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그 네. 구급차로 확진자를 이송하고 나서 네. 그 다음이 문제잖아요. 그때 완벽하게 멸균을 해야 되는데 맞아요. 그 역할을 하셨구나. 여기저기 이제 그 방역 현장을 다니시면서 네네. 느낀 점들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이번 코로나로 모든 국민들이 방역에 대한 수준이 많이 높아진 건 사실이고요. 다만 자가 방역에 대한 방법 그리고 소독을 하면서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강화했으면 합니다. 현재 중대본이나 방역 당국에서 소독에 관한 매뉴얼과 약품에 관한 정보들이 잘 되어 있는데요. 소독 방법에 대한 정보 간과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를테면 현재 생활방역, 자가방역이라고 하면 모든 분들이 손소독제는 기본으로 하시고요. 소독제를 구매를 하시고 분무기 또는 분사 장비를 사용해서 소독을 하고 계시는데 하지만 방역 당국에서는 분무보다는 헝겊에 소독제를 묻혀서 닦아내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소독 범위가 광범위하고 넓으면 힘든 건 사실이고요. 만약 분사 소독을 하게 된다면 안전장비를 완벽하게 착용하고 하여야 합니다. 또 그렇게 하면 소독이 완벽하게 되는 걸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소독은 생각보다 정교하고 세심하게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요즘에는 이제 소독제를 이제 따로 무료로 나눠주시기도 하고 맞아요. 그래서 자가로 이렇게 소독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그럼 소독을 할 때 조금 보완해야 할 점이 뭐가 있을까요? 안전장비를 기본적으로 많이 착용을 해야 되고요. 일단 눈을 보호하는 고글, 손을 보호하는 니트릴 장갑, 마스크는 기본이고요. 소독 작업을 30분 이상 하게 된다면 마스크 교체를 꼭 권장합니다. 분무 소독을 하였다면 면적에 따라 다르지만 30분에서 2시간가량은 꼭 문을 열어서 통풍을 시켜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미생물을 제거하기 때문에 화학약품이 공기 중에 분사되고요. 또 그로 인한 흡입에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이제 가정, 직장, 학교, 영업장 등에서 당분간은 기본적으로 소독을 해야 되는데요. 유해 바이러스를 제거하기 위한 소독이 우리의 또 건강을 해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가끔 많은 분들이 소독제 또 살균제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합니다. 네. 그때마다 드리는 답변은 같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유해와 무해의 양면성이 있다고 말씀드리죠. 요즘 강의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지금은 방역 단계가 높아 활동을 못하고 있지만 생활 방역과 약품 사용법 등에 대해서 교육과 강의를 하고 소독 방법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네. 확실히 통풍이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멸균을 해놓고 네. 어느 정도 있다가 네. 확실히 다 열어가지고 통풍을 시켜줘야 인체에 또 해롭지 않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알려주시기도 하고 또 자세하게 또 알려주시기도 하는데 방역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도 궁금해요. 스스로를 좀 이렇게 방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아요. 네. 그럴 수밖에 없었고 또 그렇게 해야만 했기 때문에 네. 제 기억 속에 2020년 1년은 사라진 것 같습니다. 모임, 만남, 가족들과도 떨어져 지내야 했고요. 구급차량 소독을 하면 이동 시간을 포함해서 1시간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식사 시간을 맞추기가 정말 힘듭니다.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저녁 9시면 식당이나 상가가 문을 닫기 때문에 네. 식사 시간을 정말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저녁 7시면 식사를 해야 된다는 압박을 많이 받습니다. 대부분 포장이나 배달을 시키고 차에서 먹기도 하고요. 네. 또 그 시간을 넘기면 식사를 할 수 없기 때문이죠. 피치 못해 식당을 가게 된다면 사람이 적은 곳과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곳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방역 수칙을 정말 철저하게 잘 지키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 모두가 이렇게만 잘 지켰다면은 네. 대규모 집단 감염도 없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안타까운데 벌써 이 코로나19와 함께한 지 이제 1년이 1년 됐어요. 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께 한마디 당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최근 뉴스를 보면 미국이나 유럽의 매일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걸 보면 놀라울 겁니다. 그런데 저희 미국의 멸균 장비와 기술력은 정말 대단하거든요. 저희 장비도 미국 장비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코로나 방역 제압률은 우리나라가 훨씬 앞서 있습니다. 그것은 문화 차이이고 국민들의 희생과 참여율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방역 참여도는 세계 어디랑 비교해도 지지 않을 만큼 방역 참여도가 높고 희생을 많이 했습니다. 1년이란 시간이 짧은 시간은 아닌데 시민 모두가 버겁고 힘든 1년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최근 자영업자분들의 시름이 느껴지고요. 그 안타까움도 느껴집니다. 요즘 현장 이동 중에 상가들을 보면 상가 간판보다 임대라는 글자가 더 크게 붙어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 글자가 붙기까지 얼마나 버텨왔고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는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제 신축년 들어서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좋은 소식들이 들려서 아주 행복합니다만 아직은 완벽한 수준으로 된 게 아니고 또 시행 이전이기 때문에 끝까지 느슨해지지 않고 개인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네. 백신이 나와도 뭐 집단 면역으로 가기까지는 거의 1년 걸릴 것 같으니까 계속해서 작년 같은 그런 우리 긴장감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이렇게 멸균을 하고 또 여기저기서 힘들게 방역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분들의 노고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함께 좀 동참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앞으로도 예,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I met a boy last week trying to run that game. Made it sound so sweet when he say my name. I said, boy, stop, run it back. You can talk that talk, but can you play that sax? Met a boss last 네, 다음 소식은 포항으로 떠나볼 텐데요. 포항하면 이 철강도시라는 색깔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네. 근데 여기 알록달록 책을 찾아주는 청년들이 있다고 합니다. 함께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저희 포항은 크림색이에요. 크림색을 생각하면 뭔가 몽글몽글한 편안한 느낌이 드는데 포항은 저에게 그런 곳이에요. 여러 가지 색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그라데이션 색인데요. 왜냐하면 순한 맛에서 매운맛까지 다양한 매력을 담고 있는 것이 포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포항이라는 도시를 따뜻하고 참신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20대 청춘들. 이들은 포항에서 태어나 포항에서 꿈을 키우고 있다는데요.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포항만의 색깔을 찾아 떠나는 특별한 여정. 자, 우리도 동행해 볼까요? 겨울방학을 맞아 조용한 대학 캠퍼스를 상상했다면 섣부른 판단. 어느 학기 중보다 더 활기찬 오늘의 주인공들을 소개합니다.
포미닛입니다. 포항의 시간을 소개한다는 의미에서 지었다는 팀명 포미닛. 그들이 경험한 포항에서의 시간과 그들이 매료됐던 포항의 풍경에 딱 어울리는 색깔을 칠하고 있습니다. 저희 포항 컬러 프로젝트는 저희 6명이 모두가 포항에서 나고 자란 포항 청년들인데요. 그 포항 청년들이 포항에서 경험해본 바로는 포항은 상당히 다채롭고 많은 아름다운 것들이 있는 곳인데 포항에 대한 기존의 통념은 그저 철강 해안 도시, 무채색의 도시라는 이미지가 강했구나라는 걸 저희가 대학에 오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느껴가지고 포항 청년 6명이 포항 시민으로서 포항의 그 다채롭고 아름다운 모습을 전국 사람들에게 알려보자라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오랫동안 포항에 살면서도 몰랐던 포항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알며 포항 시민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좀 이뤄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프로젝트인 것 같습니다. 포항의 매력을 좀 더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의기투합했다는 청년들. 포항의 아름다운 풍경을 찾아 발품을 팔고 그들만의 감각으로 색깔을 입힌 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포항에 대해서 솔직히 많이 군데군데 다녀봤다고 생각을 했었고 남들이 모르는 명소들도 많이 가보고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금 제가 추억했던 데를 떠올리고 다시 자리에 가봤을 때는 어릴 때 경험했던 것과 많이 달라져 있었다? 그리고 갈 때마다의 느낌이 다르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포항 그 명소 자체가 어떤 느낌이다를 언제든 갈 때마다 달라지는 그 느낌이 되게 색달랐고 새로웠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포항의 구석구석을 누비며 그 풍경과 이야기를 기록한다는 학생들. 한겨울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의 발길이 향한 곳은 바로 포항의 대표 도시숲 송도 솔밭입니다. 우와, 진짜 좋다. 여기 진짜 좋다. 여기가 근데 지금이 겨울이어서 그렇지 진짜 봄이랑 봄, 여름, 가을에는 그냥 사람들 막 맨발로도 걷고. 아 진짜? 포항이 고향인 분들이라면 어린 시절 이 솔밭으로 소풍 갔던 추억들 다들 있으실 텐데요. 최근 몇 년 사이 도시숲으로 새단장하면서 더 쾌적하고 아름다운 송도 솔밭으로 변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한동대학교 학생인데 하나는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무릇 풍경은 그 속에 담긴 이야기가 함께할 때 완전해집니다. 포항의 풍경을 감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 사람들의 구수한 이야기를 공간에 더했을 때 포항의 색깔도 명확해지겠죠? 어디 평지에 이래 소나무가 많은 데가 많이 없어요. 아 그렇네. 그때 또 해풍이 있고. 바닷가 산책하고. 내 고향이나 그런지 몰라도 포항이 최고다. 저희도 고향이 포항입니다. 즐거운 대화의 공통분모는 포항사랑. 솔밭 가득 웃음이 번집니다. 기특하지. 학생들 우리 나이 든 사람이 못하는 걸 학생들이 해주니까 그게 얼마나 좋아. 젊은 사람들이 자꾸 이걸 우리를 더 발전시키고 그래야지. 되게 생동감 있고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만의 목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실제 진짜 여기 사시는 분들의 얘기를 듣는 거라서 더 실제감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희도 포항을 사랑하는데 어르신분들도 똑같이 포항을 애정해하고 또 저희가 이런 프로젝트 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주셔서 오히려 더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포항 분들이라면 지루할 수 있고 외지 분들이라면 생소할 수 있는 포항의 동네방네 풍경들. 그곳에서 펼쳐지는 일상 속 포항만의 빛깔을 찾는 작업. 그 결과물이 궁금해집니다. 현장 취재를 마치고 다시 찾은 학교. 이제 그 장소에 대한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고 그 풍경과 이야기에 어울리는 색깔을 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책의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채워가는 거죠. 생각보다 우리가 포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저희는 좀 젊은 감성으로서 좀 젊은 세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홍보를 했을 때 이것에 대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배운 바를 바탕으로 적용을 해보기도 했고, 그리고 우리가 포항에서 계속 살아온 시민으로서는 포항의 정말 진정한 아름다움 같은 거를 전달해 볼 수도 있었던 것 같아서
우리가 포항 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젊은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을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뤄본 것 같습니다. 전국시대 촬영을 하고 며칠 뒤 학생들이 반가운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대박! 따라다라따! 따라다라따! 1년 가까이 열정을 쏟아부었던 포항 색깔 찾기 프로젝트가 마침내 한 권의 책으로 세상에 나왔는데요. 포항의 청년들이 직접 경험하고 느낀 포항의 찐 이야기. 형형색색 포항의 다채로운 매력들이 청년들의 감각으로 더욱 빛을 발휘합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지금까지 SNS랑 그 책을 제작하는 정도로만 그쳤는데 그걸 넘어서 저희 자체적인 어떤 포항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알리는 굿즈 같은 걸 제작해서 뭐 헌팅 프로젝트를 해보고 싶기도 하고요. 저만의 비밀스러운 장소를 찾아보고 그거를 홍보해주는 이 프로젝트를 한 번 더 진행해보고 싶어요. 포항의 뭔가 색깔을 잘 드러낼 수 있고 컬러풀한 그런 굿즈를 만들어서 20대들과 뭔가 젊은 시민들이 함께 포항을 더 생각할 수 있는 굿즈를 만들고 싶습니다. 알려진 것보다 알려지지 않은 매력을 더 많이 품고 있는 도시 포항. 포항의 청년들이 그들만의 시선으로 찾아낼 더 다채로운 포항의 이야기를 기대해 봅니다. 야, 확실히 바라보는 이 시선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네. 청년들이 바라보면 포항도 다른 색깔을 낼 수가 있다. 맞아요. 평범했던 것도 저렇게 색다른 것이 될 수 있다 이런 느낌이 오네요. 저도 포항을 자주 놀러 갔었잖아요. 네. 근데 뭐 과메기, 뭐 포항 물에 이렇게 먹는 거에만 항상 맞아요. 집중을 했었는데 네. 다음은 이게 청년들이 알려준 이 포항 톤을 이제 살펴보면서 투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태백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먹을거리입니다. 네. 예, 주전부리인데 우리 어머니들이 정말 정성껏 만든 한과인데 이름이 과질이에요. 과질 어떤 건지 직접 맛보러 가시죠.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민족의 대명절 설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설날하면 가족끼리 모여서 떡국도 먹고 윷놀이도 하는 거 먼저 떠올리실 텐데요. 오늘은 명절하면 빼놓을 수 없는 우리 전통 주전부리죠. 한 번 먹으면 멈출 수 없는 이거 먹어보러 갈 건데요. 저와 함께 태백으로 가보실까요? 달콤한 주전부리를 찾아 도착한 이곳은 태백 조탄마을 과질 체험장. 열차도 먼저. 네. 주민들을 만나기 전 체온 측정은 필수죠. 들어오는 입구에서부터 엄청 달콤하고 고소한 냄새가 나는데 지금 뭐 만들고 계신 거예요? 예, 과질 만들고 있습니다. 한번 가보실래요? 네. 한번 같이 가볼까요? 예. 이곳 주민들은 겨울철 농한기 때 모여 전통 한과인 과질을 만드는데요. 워낙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라 이른 아침부터 부지런히 준비해야 합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오늘 몇 시부터 나와 계신 거예요? 저희 5시부터 나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전 5시부터요? 예. 그럼 매일 이렇게 출근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이제 하루는 10시부터 시작을 하고 하루는 5시부터 해요. 저는 이렇게 한과 만드는 장면을 처음 보는데 예. 이 과질 만드는 방법 저한테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예. 와 어머니 근데 이게 뭐예요? 여기 콩이래요. 이거 콩으로 예. 만든 반죽인 거예요? 예. 그러면 이 콩 반죽만의 특별한 무언가가 있을까요? 이게 저희 마을에서 생산이 되는 콩이고 농사를 직접 지은 게거든요. 예. 그럼 농사를 다 직접 지어서 만드신 거예요? 예. 찹쌀과 콩을 이용해 만드는 전통 과질은 옛 방식 그대로 수작업으로 이루어집니다. 손으로 하나하나 정성껏 빚는 만큼 맛에서부터 큰 차이가 나죠. 와 어머니 되게 큰 피자 도우 같아요. 그렇지요. 피자하고 똑같은 바탕인데 저희는 예전에 이렇게 해가지고 칼국수를 해서 먹었어요. 이거 미시다가 땡기시면 칼국수. 예, 이래가지고 썰어서 하면은 칼국수가 되거든요.
어머니, 제가 이 마을에 과즙이 유명하다 그래서 왔는데 언제부터 만들기 시작하신 거예요? 지금 이거 가지를 만드는 지는 100년이 넘었습니다. 저희 어른들부터 우때서부터 시작을 했던 거라서 아마 100년도 넘었어요. 그러면 시중에 한과가 정말 많이 판매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과질만의 특징 있을까요? 저희는 직접 농사를 지어서 콩을 농사를 지어서 네. 직접 생산을 해서 만드는 기고 우리 마을 특징이 잘 살라고 이걸 만들어줘 온 거래요. 자녀들이 결혼식을 할 때 잘 살라고 잘 불프게 해서. 네. 어머니, 그럼 이제 이거 튀기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예, 저기 가져가서 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제가 가져갈게요.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어머님, 피웠어요. 이거 튀겨주세요. 여기. 납작하게 잘 말린 반죽을 기름에 튀기면 도톰하게 부풀어 오르듯 좋은 일들만 가득하길 바라며 과즙을 만들었던 주민들. 예나 지금이나 그 마음만은 변함이 없습니다. 어머님은 얼마나 되셨어요, 경력이? 나는 한 10년 됐어요. 내도 어려서는 우리가 조금 크면은 옛날에는 이 기계도 없었어요. 네. 기계가 없으니까 쌀 담았다가 또 디슬빵아 있잖아. 네. 디슬빵아에다 찧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또 해가지고 옛날에 엄마가 그거를 이 솥에다가 이렇게 엉그레해가 쪄서 내가지고 치대고 이러는 거 구경하고 새로 봐왔기 때문에 나중에도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해 먹었어. 그냥 튀겨진 것도 되게 맛있어 보이는데 저 한번 먹어봐도 돼요? 네, 하나 더 드셔보실래요? 네. 맛있지? 아삭아삭이 되게 맛있지? 바삭바삭하고 엄청 고소해요. 그렇지. 기름에 바삭하게 튀겨낸 뒤 그 위에 조청을 바르고 튀밥을 입혀주면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러운 과즙이 완성됩니다. 근데 어머님, 저 지금 바르고 계신 거랑 저 뒤에 있는 거랑 색깔이 달라요. 왜 다르죠? 앞에 바른 거는 콩이고 뒤에 바른 건 쌀로 만든 거고 찹쌀로. 찹쌀로 만든 거? 예. 어머니, 저 이거 완성된 거 한번 먹어봐도 돼요? 네, 하나 잡숴봤어요. 고맙습니다. 네. 간 만든 과즙의 맛 어떨까요? 아까 것도 맛있었는데 이거는 달달하고 되게 고소해요. 진짜 고소해요. 이거는 진짜 너무 맛있어요. 진짜 너무 맛있다. 아니, 맛있는 거 먹었으면 뭐 일을 하든가 노래를 좀 부르든가 해줄 게 아니야. 제가 그러면 다른 거 뭐 도와드릴 건 없고 노래 한 곡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를 사랑으로 채워줘요. 사랑의 배터리가 다 됐나봐요. 하나뿐인 내 사랑, 둘도 없는 내 과즙, 당신이 짱이랍니다. 부서졌어. 먹어. 전통의 맛과 정성이 가득 담긴 조탄마을 과즙은 입소문을 타고 찾는 사람이 부쩍 많아졌지만 올해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주문량이 예전만 못하다고 합니다. 와, 지금 이렇게 과즙이 많이 쌓여 있는데 이게 다 배송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양이 쌓여 있는 걸 보니까 주문량이 많은가 봐요. 아닙니다. 예년에 비해서 주문량은 없고요. 지금 이맘때는 거의 다 물량이 나가야 되는데 금년에는 주문량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아까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이걸 꼭 좀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카메라 한번 보시고 우리 과즙 많이 사랑해달라고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조탄마을에서 만든 전통 과즙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일손이 없는 농한기, 전통 과즙 덕분에 주민들은 웃을 일이 더 많아졌습니다. 옛 방식 그대로 만들어 바삭하고 달콤한 전통 과즙. 기나긴 겨울밤 주전부리로도 좋고요. 다가오는 설 명절 귀한 분들께 따뜻한 마음을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행복이 부푸는 조탄마을 과즙 많이 사랑해주세요.
대표하는 겨울축제, 화천 산천어 축제. 해마다 얼지 않는 인정, 녹지 않는 추억을 선사해준 이 축제를 이제는 밥상에서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청정 화천의 건강함과 싱싱함이 그대로 입속에서 축제가 열릴 준비가 되셨다면 낚싯대 대신 수저를 들어주세요. 입 벌려 산천어 들어간다. 세계 각지에서 200만 명에 가까운 손님들이 찾아오는 역대급 겨울축제. 추우면 추울수록 즐거운 화천 산천어 축제지만 올해는 화천천이 40cm 두께로 단단히 얼어붙었음에도 축제가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축제 준비를 지금 전혀 안 하고 지금 선등거리만 조성하고 있습니다. 올 겨울 화천 산천어 축제를 위해 1년 전부터 계약해 길러온 산천어들. 무려 70여 톤에 달하는 산천어들은 이제 어떡하죠? 한창 떠들썩해야 할 시기에 위축돼 버린 지역 경제도 걱정이지만 남은 산천어의 처리도 걱정입니다. 이 산천어를 낚시에만 국한한 것이 아니라 산천어 산업을 육성해서 우리 어민들의 산천어를 생산하는 어민들의 소득도 창출하고 또 우리 산천어를 사랑하는 전 국민들에게 1년 360일 산천어를 곁에 같이 두고 맛을 볼 수 있도록 이걸 산업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화천군이 낸 아이디어는 바로 밥상 위의 산천어 축제. 소비자들이 화천 산천어를 집에서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산천어 레시피와 가공식품을 개발하기로 한 겁니다. 산천어의 바삭한 지역 주민들부터 호텔, 레스토랑의 유명 셰프들까지 모두 합세해 선보이는 화려한 산천어 만찬. 와, 항상 회랑 구이로만 먹었는데 산천어로도 이렇게 다양한 요리가 되는구나. 익숙하면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메뉴가 좀 필요할 거는 같아요. 왜냐하면 고등어다 어렸을 때부터 어떤 이면수다 이런 거는 많이 봐왔고 하지만은 뼈만 제거해주고 한다면 저는 여성분들이 그거고 맛도 좋고 좀 비린내가 제일 중요한 게 안 나니까 어떤 면에서는 요게 잘만 한다면 가능성이 저는 있다,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들어는 봤나 산천어 어벤져스. 보관도 조리도 간편한 산천어 통조림에 짭짤하고 쫀득한 반건조 산천어, 명절 선물로도 제격인 산천어 선물 세트까지. 이렇게 다양한 제품들로 가공하기 위해 각지의 작업장은 요즘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화천 산천어 축제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이 비닐하우스는 원래 화원으로 쓰이던 곳이지만 요즘은 꽃 대신 산천어가 만개 중. 여기선 어떤 작업을 하시나요? 저희 작업장에서 받게 되면은 일단 산천어를 먹을 수 없는 아감이라든가 내장 부분을 좀 제거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1시간 정도 저희 소금물에 염장이라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염장을 다 마친 다음에는 건조기에서 20시간 정도 인공 건조를 좀 하게 되고요. 건조한 다음에 그 다음날 하루 동안 자연 건조를 진행하게 됩니다. 황태 덕장은 많이 봤지만 산천어 덕장은 처음이네요. 축제가 열렸으면 회센터에서 근무하셨을 지역 주민들이 요즘은 늘 이곳으로 출근 중입니다. 지역 일자리도 창출하고 니들이 효자다 효자. 그럼 이렇게 잘 말린 반건조 산천어 어떻게 요리해 먹을 수 있을까요? 축제 때마다 산천어 식당의 주방을 책임져 온 김영주 팀장님. 해마다 다양한 산천어 메뉴를 개발해 남녀노소, 국적 불문, 손님들의 입맛을 사로잡아 왔는데요. 지금 젊은 아이들은 산천어 가스, 그 다음에 좀 작년에부터 산천어 탕수가 나갔는데 그 산천어 탕수 이런 거가 젊은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고요. 어른들은 뭐 매운탕이 기본적으로 산천어 매운탕이 담백하니까 산천어 매운탕하고 회 종류지요. 올겨울엔 짜릿한 얼음 낚시의 손맛을 전해드릴 수 없어 더더욱 특별한 입맛을 선보이고자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셨다고 합니다. 그럼 팀장님이 추천하는 반건조 산천어 요리는 뭘까요? 뭐 집에서 보통 매운탕이나 맑은탕 같은 거는 다 끓여 보셨으니까 거기에 산천어 반건조 제품을 사용해서 한번 끓여보면 쉽게 끓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이들 있는 집은 뭐 튀김으로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간단하게, 가장 간단하게는 구이용은 뭐 아무 다른 거 하지 않고도 해 먹을 수 있으니까는요, 많이 애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요리에 재능이 1도 없어요. 망손 중에 망손이에요 하시는 분들 걱정 마세요. 산천어 밀키트가 있으니까요.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최문순 화천군수 그리고 먹방대가 밥꿈남이 직접 출연한 라이브 커머스는 무려 5,000명이 넘는 시청자들의 큰 관심 속에 방송됐는데요. 이러다 금세 품절되는 거 아니야? 부랴부랴 광클로 산천어 밀키트를 온라인 구매한 제작진. 얼마나 맛있는지 소비자의 입장에서 직접 이용해보기로 했습니다. 요리의 요자도 모르는 스태프를 갑자기 불러서 산천어 조림과 산천어 매운탕을 만들어보라고 시켰는데요. 설명서에 순서대로 재료를 넣고 10분간 조리하면 끝! 참 쉽죠? 오, 제법 하는데 산천어 요리 성공적! 참고로 조림 밀키트와 매운탕 밀키트는 언뜻 보기엔 비슷하지만 미나리, 쑥갓, 양념장 등 구성 재료가 다르답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아무런 도움 없이 요리 문외한이 혼자 만든 산천어 매운탕과 조림. 와, 우리 엄마가 만들었다 해도 믿겠다. 깔끔하게 손질이 다 돼 있어 비린내가 전혀 없고 가격도 착한 산천어 밀키트. 매운탕과 조림 2개를 세트로 살 경우 할인해서 2만 원에 드립니다. 와, 이걸 진짜 내가 만들었다고? 자기 실력에 감동받은 강제 소환 스태프. 그렇게 맛있어요? 와, 이게 요리를 못한다는 말을 하면 안 돼. 이게 너무 쉬워요. 정말 또 집에서 어머님들 요리하기 너무 귀찮다. 아, 여보 요리 좀 해요. 음식 좀 해. 이러면은 아유 난 요리 못해. 이런 말을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사서 뚝딱 만들 수 있어요. 야, 우리 아내에게 이렇게 사랑하는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천천어 밀키트 얼마나 좋습니까?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지역 축제들. 하지만 모두가 함께 새로운 돌파구를 찾으며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예년처럼 다 함께 모여 축제를 즐길 수는 없지만 아쉬운 마음을 각자 집에서 산천어 미식회로 달래보세요. 화천 산천어는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저도 요즘 운동을 하면서 배운 건데 이 생선이 단백질 음식으로 정말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산천어는 또 물 맑은 데서 난 고기니까 몸에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산천어 축제 때 저 소화하려고 했던 걸 지금 다 지금 네. 소화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네. 팔지도 못하고. 이럴 때 아이디어를 내서 이제 뭐 방건조라든가 밀키트라든가 다 하고 있으니까 이럴 때 우리는 산천어 축제 못 가는 대신 네. 산천어를 많이 드셔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질도 많이 드셔주시고요. 네. 자, 다음은 여러분의 문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진으로 먼저 만나볼까요? 8199번. 신랑 퇴근 후 집에 와 내 식구 단란하게 밥 먹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울하지만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지는 날입니다 하시면서 예, 그래요. 우울하긴 하지만 그래도 가족들하고 많이 있게 되긴 맞아요. 예, 그건 사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가족들과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또 다음 문자 만나볼까요? 자영업자라서 요 며칠 마음이 너무 힘들었는데 친구가 힘내라고 보내준 꽃 보니 힘이 나네요. 친구야 고맙다 힘낼게 0330번 보내셨습니다. 네. 아, 진짜 이럴 때일수록 좀 위로의 약간 그런 메시지들 이런 것들을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이렇게 전달해주면 그러니까요. 사실 뭐 아무거 아닌데도 큰 감동으로 다가오게 되는 그렇죠. 것 같아요. 전화 한 통화라도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문자 2085번.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은 필수죠. 저희 집은 인형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됐습니다. 마스크 착용하는 게 답답하지만 다 같이 조금만 더 노력해봐요 하시면서 인형마저도 아, 저도 마스크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얼른 써요. 얼른. 방송 때도 써야죠. 인형이니까. 죄송합니다. 다음 문자 만나볼까요? 네, 베란다 창가에서 눈 내리는 걸 바라보다 보니 아이가 발로 그림을 그려 선물해 주네요. 우와. 답답함이 웃음으로 바뀌었어요. 모두 퇴근길 안전운전하세요. 4597번 보내주셨습니다. 네. 저 친구는 그러면 모르는 아이인 거죠? 모르는 아이인 거예요. 모르는 아이일까? 아, 자기 집 아이인가요?
아들이 해줘야 이게 감동 아니에요? 모르는 아이면 너무 이상하게. 아들인 거 인증샷 보내주세요. 네, 지금 눈이 오고 있죠. 너무 많이 오고 있답니다, 지금 밖에. 예. 자, 이렇게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마련한 선물 받으실 분 저희가 뽑았거든요. 자, 이렇게 네 분께 저희가 마련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네. 뭐 강풍 불고면 눈 온다고 했는데 너무 날씨가 좋아가지고 안 올 것 같은데 이랬는데 지금 바깥 날씨가 지금 눈이 엄청나게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예, 내일은 또 한파까지 온다고 하니까 오늘 퇴근길 또 내일 출근길 또 올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조심조심 하시고요. 저희는 주말 잘 보내고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